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미국 ETF의 투자 동향,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장 ETF를 어떻게 투자했는가 이런 두 가지 트렌드를 크게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ETF, 요즘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ETF 이런 것들을 짚어서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트렌드부터 일단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미국 ETF의 투자 동향인데요. 이거는 한국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의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트렌드 표입니다. 지금 요거는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가를 볼 수 있는 유출입 강도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기간은 9월 5일에서 11일까지의 일주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단위는 100만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앞으로 ETF는 전체 운용 자산 펀드 사이즈가 1억 달러 이상인 ETF들만 보여드릴 겁니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뭐 거래량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억 달러 이상의 ETF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유입 강도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빨간색이 펀드 사이즈 대비 돈이 많이 들어온 펀드들이고요. 아래 하위 5개가 펀드 사이즈 대비 돈이 좀 많이 빠져나간 펀드들입니다. 유입 강도가 강했던 5가지 중에서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OCTW, FMF, 스완 이렇게 3가지는 풋 옵션, 콜 옵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의 계단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은 버퍼 ETF 뭐 이런 형태입니다. 버퍼 ETF라는 게 무엇인가 를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잠깐 구조만 보고 갈게요. IG.com에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그대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버퍼 ETF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말 그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겼습니다. 위쪽을 막아놓고 아래쪽은 어느 정도 손실을 막아주되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그냥 같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S&P를 추종하는 버퍼 ETF가 있다고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ABC ETF다. 기초자산이 S&P 500이면은 S&P 500을 이제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업사이드를 뭐 10%, 다운사이드 이 손실 막아주는 버퍼를 10%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만약 S&P 500이 특정 기간 동안 15%가 오르면 업사이드 캡이 10%면 이 10%까지밖에 못 먹는 겁니다. S&P 500은 15%가 올라도 나는 10%까지밖에 수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만약에 S&P 500이 이 기간 동안 15%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15%에서 이 10%를 뺀 5%만 나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좀 장이 좀 횡보를 한다거나 좀 큰 하락이 예상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버퍼 ETF를 쓰는 게 괜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순위표로 다시 돌아가시면 1위가 OCTW, 알리안츠에서 운영하는 이제 버퍼 ETF인데요. 요것은 업사이드가 13.8%, 다운사이드가 2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P 500이 뭔가 20%까지 크게 떨어져도 나는 손실을 받지 않는 이런 상품인 거죠. 지금 9월에 들어가면서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 두려움이 많은 투자자들이 버퍼 ETF를 좀 많이 사들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FMF, 이 퍼스트 트러스트 매니지드 퓨처 스트래티지 펀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풋옵션과 콜옵션을 조합을 해서 위아래가 약간 막혀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고 5번에 있는 앰플리파이, 마침 저희 자문해주시는 앰플리파이에서 내놓은 ETF인데 이거는 블랙 스완 이벤트, 시장이 굉장히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오는 그런 상황을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90%는 미국채 10년물에 투자를 하는 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상품인데 이것도 하방을 막는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버퍼 ETF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터 캐피털 매니지먼트, 여기가 이 버퍼 ETF의 강자입니다. 이노베이터 매니지먼트, 여기에 말에 따르면은 지난 한 달간 버퍼 ETF에 유입된 자금이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 아무래도 뭐 대선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하 폭 이런 것들을 두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니까 이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마음의 평화를 좀 갖기 위해 버퍼 ETF를 미국 투자자들은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버퍼 ETF는 나중에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순매수 절대금액 요거를 좀 보면은요.
사실 절대 금액은 이 트렌드를 팔로우 하는데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해요. 그냥 재미로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래 가장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거 2위를 보시면 스파이잖아요. 아니 제가 이걸 보고 S&P 500 스파이에서 돈이 2위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유입 금액을 보시면은 VO 뱅가드의 S&P 500이 그냥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에서 뭐 스파이를 팔고 누군가는 스파이를 팔고 누군가는 VO를 사고 그냥 S&P 500은 계속 꾸준히 투자 수요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볼만한 거는 절대금액 1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쉐어즈에서 이제 내놓은 미국 외의 국가들의 밸류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요것에 그래도 유입 금액이 많았는데 펀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막 엄청 크지는 않지만 요게 지금 북미를 제외한 선진국 그 중에서도 밸류 여기 가치주들의 투자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ETF를 뭐를 많이 샀냐 이것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순매수가 한국에서 가장 많았던 미국 ETF를 보면은요. 역시 또 쏙슬입니다. 한 주간 3억 5,300만 달러가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펀드 전체가 이 기간 동안 5억 4,100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쏙슬로 들어온 순매수 금액의 65%가 한국 개인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요 수치는 한국 예탁결제원 거라서 개인 투자자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야수의 심장으로 쏙스를 또 엄청나게 사들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낀 네 번째 코인 2배, 코인베이스의 2배 레버리지를 거는 요 상품도 CONL, 이것도 또 한국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ETF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전 세계에서 들어온 자금의 92%가 한국 투자자였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MBTL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는 전체 한국 비중이 앞선 두 개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순매수 순위가 3위. 전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ETF에 투자한 것 중에 세 번째로 많았다. 레버리지의 민족답게 하셨고요. 2위 스파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요 펀드 전체로 봤을 때는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그래도 많이 사들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에서 왜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느냐, S&P 이제 안 사는 거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뱅가드 S&P에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위 슈드. 제가 미나리에서 슈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다음에 요 슈드도 잘 다뤄볼게요. 슈드도 한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배당주죠.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미국 귀족 배당주들 모아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슈드도 이번 한 주간 한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자금이 전체의 10%를 차지를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슈드는 한국 투자자 자금 비중이 10% 정도는 된다고 해요. 이 외에는 6위에 있는 SGOB, 요게 이제 초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죠. 여기에도 자금이 꾸준히 한국 투자자들이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트렌드고요.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앰플리파이 ETF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리포트들을 살펴본 결과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포함해서 관심이 큰 ETF가 유틸리티인 것 같아요. 유틸리티 ETF에 대해서 지난 9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수브리마니안 주식퀀트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테크보다는 유틸리티를 선호한다. 라면서 지금은 유틸리티가 가장 핫한 트렌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틸리티 섹터 투자 등급을 그래서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고요. 고용 데이터가 이제 지금 이렇게 둔화를 하고 있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중립금리가 3%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유틸리티, 배당주, 경기 방어주
이런 쪽을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유틸리티 섹터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유틸리티 섹터 상승률이 19%로 전체 지수 수익률을 살짝 앞서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향후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간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가 수익률 자체도 우리가 지난 10년간 누려왔던 이 1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성장주보다는 배당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가치주 이런 쪽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볼만한 거 유틸리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가 수익률이 2010년대에 10% 이상이었다면은 향후 10년간은 요게 낮은 한 자릿수, 2%, 3%, 4% 요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유틸리티 ETF 미국에 상장된 게 어떤 게 있느냐를 제가 앰플리파이 ETF에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유틸리티 ETF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레버리지가 3개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유틸리티 ETF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여러분들 좋아하시지만 유틸리티를 굳이 레버리지를 걸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게 앰플리파이 ETF의 생각입니다. 유틸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좀 안정적으로 방어주로서 포폴에 넣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굳이 레버리지를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할 필요는 조금 효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그냥 제외를 하고 그냥 심플하게 기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지금 운용 보수, 성과, 규모 요렇게 3개의 지표로 이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적어놓기는 좀 못했는데 운용 보수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운용 보수가 지금 FUTY 요게 피델리티에서 운영하는 MSCI 유틸리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XLU는 가장 유명한 SPDR의 그 유틸리티, S&P 500 유틸리티 섹터 추종하는 ETF고요. VPU 3위의 VPU는 뱅가드의 유틸리티 추종 ETF입니다. 3개가 0.08, 0.09, 0.1 이렇게 운용 보수가 가장 낮죠. 이 3개 중에서 고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과는 물론 1위 UTES가 가장 높은데요. 이 UTES는 액티브 전략을 사용하는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버투스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액티브 전략이다 보니까 성과는 살짝 28.35%로 23%대의 기본 ETF들보다는 성과가 살짝 높기는 한데 그 대신 운용 수수료가 훨씬 높아요. 요 UTES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0.49%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성과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보수를 저렇게까지 큰 차이를 줘가면서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싼 애들을 하자. 그래서 요 3개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은요. 가장 보수가 저렴한 3가지 중에서 FUTY 피델리티는 빼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2개, XLU하고 VPU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오른쪽에 UTSL은 레버리지 낀 거예요. 레버리지 낀 거랑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LU는 이제 SPDR, VPU는 뱅가드가 운영하는 건데요. 2개의 차이점은 기초 자산입니다. 기초 자산이 XLU는 S&P 유틸리티 섹터를 추종을 하고요. VPU는 MSCI 의 유틸리티 섹터를 추종을 합니다. 요 기초 자산이 다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담고 있는 종목 수가 다르다. XLU는 31개, VPU는 66개 요런 차이가 있고요. 배당률이 조금 다릅니다. XLU가 2.85%, VPU가 2.93%인데 2개 중에서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XLU는 그 대신 VLU보다 보수가 1bp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2개는 그냥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뭐 성과도 보시면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2개 중에서 내 입맛에 더 맞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이제 비교용으로 넣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UTSL이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S&P 유틸리티 섹터 3배 레버리지를 씌워서 운용하는 ETF인데 그렇다 보니까 보수가 거의 0.99%, 1%에 달하죠. 근데 그렇다고 성과가 물론 높죠.
성과가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근데 보수는 거의 10배 이상이니까 굳이 유틸리티에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률도 보시다시피 1.91% 더 낮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왑을 끼고 있으니까 레버리지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그만큼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유틸리티 그냥 안전하게 XLU랑 VPU 중에서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유틸리티를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 성장주의 폭발적인 독주 시기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분산을 할 때 뭐를 볼까? 유틸리티 정도는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보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앰플리파이 ETF와 상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